우리 결혼 안 합니다. 생애 모델을 거부하는 사람들.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삶의 궤도를 가지 않겠다라고 그들은 결정을 했습니다. 왜겠습니까? 지금의 현실에서 너무 암담하고 너무 불행하거든요. 불행하게 사는 건 자기 대로 끝내지 더 이상 자식에게 되물려주지 않겠다라는 결심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고령화로 바꾸고 점점 늙어가는 나라로 바꾸게 하겠죠. 이웃 나라 일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는 걸 조금씩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젊고 활력이 넘치는 나라는 어딥니까? 동남아의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이런 곳이 되겠죠. 그들은 엄청난 경제 성장률에 젊은 청년들이 아이를 낳고 더 젊어지고 더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이미 일본은 고령화가 됐다 못해 이제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그 고령화된 일본 노인들이 죽으면 다시 일본이 젊어지고 새로운 활력을 띨 것 같고요. 이제 한국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매우 이제 나이 들어갈 이제 분위기가 이제 되는 거죠. 잃어버린 30년 한국판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라는 게 요즘 드는 생각입니다. 중국은 중국대로 또 같이 이제 되게 어려워지죠. 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그동안에 되게 힘을 강하게 가졌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시대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와 이런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기존 한일 중에 힘을 상당수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 제일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원인이 한국의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는, 그러니까 현재 현실에 맞부딪히는 게 아니라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고 있는 현실이 더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청년들을 더 의욕을 떨어뜨리게 하고 청년들을 갈팡질팡 방하게 만드는 건 뭐겠습니까? 기득권들, 기성세대들이겠죠. 이미 베이비부머 세대들, 60대, 70대 세대들이 이번 2019년에서 2022년까지 영끌, 비트하게 만들어서 많은 이제 부동산 자산들을 떠넘겼죠. 2030들에게 비싸게 떠넘겼다라는 거예요. 2, 3억짜리 집을 10억에 넘겼어요. 10억에 판 베이비부머들은 평생을 이제 여유로움 속에 살고, 연끌해가지고 10억에 무리하게 집을 산 2030들은 출산 못합니다. 빚이 10억인데 무슨 놈의 빚이 7, 8억인데 무슨 출산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를 사치품으로 생각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고 평생 맞벌이로 허덕이면서 투잡 하면서 미친듯이 살아야 됩니다. 다행히 연끌에 걸리지 않았던 이들은 뭡니까? 좀 슬프게도 연끌을 할 수 있는 것도 힘이 돼야, 능력이 돼야지 할 수 있는 거였죠. 비정규직으로 있고 아주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연끌조차도 어려웠습니다. 그런 이들대로 또 결혼을 생각하지 않고 생각 못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사는 거죠. 씁쓸합니다. 서글픕니다. 왜 이렇게 사나?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앞으로 삶이 나아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죠. 나아질 것 같지도 않죠. 희망도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결혼을 안 하고 출산을 안 하고 사람들에 따라서는 취업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자기만의 방에 갇혀서 스스로 나오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많더라는 겁니다. 씁쓸하고 암담하고 답답한 일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어떤 일이 생기려나? 그죠? 그냥 답답할 뿐이죠. 청년들이라고 결혼하기가 싫겠냐고요. 아닐 거예요. 근데 의욕이 다 꺾이는 거죠. 혼자서 책 읽고 혼자서 시간 보내고 혼자 자기 자신을 건사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는 거죠. 2022년 출산율 0.78명 0.78명인데 좀 더 지나면요 0.5명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산율이 더 내려가고 더 내려가서 정말로 사람들이 출산에 대해서 정말 인식이 다 바뀔 정도로 큰 충격이 더 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부로 외국인 유입 따위를 얘기하는 놈들이 있으면 절대로 국회의원이나 관료가 못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외국인들을 유입하는 순간 나라 꼴이 개판됩니다. 유럽에서 왜 이민을 극도로 반대하겠습니까? 거기서 원래 사는 사람들의 삶이 엉망이 되기 때문인 거죠. 누굽니까? 정우성 같은 놈이 나와가지고 뭡니까? 유민 얘기하고 어쩌고저쩌고 나라가 없는 사람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개소리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지 절대로 함부로 기득권들이 노동력이 부족하다고 외국인 노동자들 끌어들여가지고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기득권들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노동력이 부족하다고 외국인들 대거 들이는 순간 기득권 자기네들의 치안이나 안전도 같이 날아간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20대 청년들은 여성들은 일을 그만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20대 여성들이 출산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출산은 어쩌면 잘못했다가 자기 인생이 날아가는 엄청난 모험이 된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젠더니 페미니 이런 개소리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런 것들이 페미니즘 이런 것들이 출산하고 결혼하고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점점 더 못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젠더 갈등 이러는 게 젠더고 나발이고 젠더가 뭐 중요합니까? 앞으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은 인구가 줄어가지고 여성들도 군대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게 지금의 시대입니다. 앞으로 험한 일이라고 몸쓰는 일이라고 힘쓰는 일이라고 여성들에게 배려해주고 이런 게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왜겠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인구가 부족한데 여성도 군대 가야 되고 여성도 험한 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아질 겁니다. 기득권들에게는 남성이냐 여성이냐 안 중요합니다. 자기들이 부릴 수 있는 싼 인건비에 노동자가 있냐 없냐 이게 더 중요하겠죠. 앞으로 우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서민들 보통 사람들의 삶이 더 송두리째 뺏기기 전에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는 거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는 이들이 그냥 세포화돼서 분자화돼 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모여서 합심해서 이 답답하고 불행한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에게 기회가 더 많아져야 되고 청년들이 좀 더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겨야 된다고. 노예겠지든 586들 70대 80대 60대 노인들이 정치권을 차지하고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데 있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각양각색으로 사는 청년들의 삶도 보장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